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 강세를 보인 반도체 중에서요,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의 상승률 비교 분석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MC넥스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45포인트 상승한 2945포인트로서요. 자, 이틀 연속 강세가 이어졌어요. 자, 하지만 코스닥은요, 0.2포인트 상승한 977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강보합 수준이죠. 하지만은 이 등락 종목 수를 보면은 체감 지수는 좋은 편이죠. 자, 상승 종목이 1130개인 반면에 하락 종목은 284개. 자, 코스피 지수도 상승 종목이 755개, 하락 종목이 139개로서요. 어제서부터 시장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요.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약세죠. 다우 같은 경우도 어제 1.8%, 금일 1.3%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어제 1.5% 그리고 금일도 1.8%나 낙폭이 심화됐는데도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1일 최대 규모인 5,266명. 자,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치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하락 반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부정적인 뉴스에도 주가는 오히려 오전에 약세를 극복하고 상승 마감했다. 우리가 지난 11월 말일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자, 11월 말일날 윈도우 드레싱이 걸리면서 장 막판, 단일가, 마감 단일가에 외국인 기관들이 마음껏 사고 팔면서 소폭 순매수가 들어왔다. 윈도우 드레싱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러한 물량으로 인해서 이 12월 1일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는 반등 주는 그런 국면이 연출다. 특히 그동안 많이 갔던 종목군들인 2차 전지라든지 K 콘텐츠 드라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주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은 어제서부터 약세를 보인 반면에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5G 통신 장비주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연기금이 이번 달 올해 최대로 한 13조 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매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2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까지인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크게 매도했던 연기금들이 어제 12월 1일서부터는 어제 1200억대 순매수하고 오늘도 366억. 특히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 보면은 연기금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이 이 상승률이 더 컸다. 그러면 당연히 12월 달에 들어서는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순매수 들어올 여력이 있으니까는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군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서부터 시장이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11월 말에 윈도우 드러싱이 걸렸는데 어떠한 변화예요? 특히 이것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죠. 두 번째 목요일 12월 9일이에요. 아마 첫 번째 고비는 만기 전후에서 한 번은 올 수 있다. 그때까지 오늘까지 이틀 상승했으니까는 내일 하루 정도 또 쉬어가는 반도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지금의 분위기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어서 중간중간 매듭을 한 번씩 지면서 올라가겠지만은 큰 한 단락은 한 단락은 선물 옵션 만기 때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할 때 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강한데 그 상강 관계인 종목을 유심히 보자랬어요. 어제 CGN 같은 경우가 8.7% 하락했는데 오늘 4.6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5.8% 빠졌는데 오늘 1.5. 낙폭이 축소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스마트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또 최근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하나의 매듭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상관관계 종목인, 그죠? 예, 이러한 종목군들, 뭐 시젠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라든지 K콘텐츠,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반등을 또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대응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이 약세죠. 0.6%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와 같은 신흥 지수에 있고 또 IT 비중이 큰 대만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죠. 상승 마감죠. 0.7% 상승. 중국은 약보합이 0.09%. 그러면은 신흥 지수,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쪽에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뭐 이틀로 끝날 것 같진 않다. 물론 거기서 따른 이틀 상승에 따른 뭐 쉬어가는 것 같고 하루 이틀은 나오더라도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환율 부분 봐도 오늘 3원 30전이 하락한 1175원 90전으로 마감됐고, 거래대금은 11조 7천억.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그죠? 뭐 역대 최저 수준은 아니죠. 거래량은 5억 2천만, 상당히 적은 편인데도 뭐 거래대금은 최근에 평균 수준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뭐 내일 정도 하루 쉬고 해서도 월화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한 15조 원 이상 되면은 조금 연속성을 있게 봐야 되지 않나란 말씀드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어제도 한 9천억 순매수했는데 오늘도 8,800억 순매수.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 자금이 대부분들이 이 IT, 반도체 섹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물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1,200억 들어왔지만은 오늘 미결제 약정이 9,793계약이나 감소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선물 세력들이 하방으로 눌렀던 물량을 다 오늘까지 정리를 했다. 그러면 내일 또 반향성이 또 결정이 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죠? 뭐 조그만 뭐 음봉이라지 한번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내일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뭐 회원가입 문이 있죠. 우리가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 또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라든지 그러한 종목에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이게 길게 보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매듭을 지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싶다. 반도체 뭐 부분에서 그런 분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한번 안내문 읽어보시고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좀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의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보인 이유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죠. 실질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었고 또 1분기에 저점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죠? 현물가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 디램 현물가가 또 반등을 준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11월 달에 반도체 관련 반도체 수출이 크게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내용 보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7개월째 호조세를 이어가며 이 정점 논점에 대해서 그러한 징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그렇죠? 11월 한국 반도체 수출이 14조 2천억 원으로서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0%나 증가를 하고, 그죠? 상당히 좋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그죠? 31%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쪽 시장을 대표하는 이 멀티칩 패키징이죠. 우리나라 비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한 20%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11월 대비해서 57%나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 수출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도 한 100% 이상 증가해서, 또 메모리 반도체도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뭐 1분기까지 고정 가격이 하락은 하겠지만은 1분기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흥지수 쪽에 자금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 자금 대부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것이 국내뿐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거의 역사적 자, 아래 차트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 부분에 세계 3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인데요. 자, 이 종목군도 최근에 연일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반도체 종목군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유망 종목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부품주 최근에 흐름 좋다 했어요. 이 전공정 장비주하고요. 그렇죠? 하나 머트리얼주, 월덱스, 원익큐엔시. 그 중에 우리는 월덱스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드렸죠. 금일 한 6.7% 상승을 했는데, 자, 실적을 보십시오. 작년에 월덱스가 358억인데 올해 441억, 내년에는 561억.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한 20% 이상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월덱스, 그리고 후공정 뭐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업체인 뭐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콤, 테스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네페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네페스는 패키징 업체로서요. 자, PLP, 그러니까 라웨 부분, 좀 물적 분할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서 내년에 아마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작년에 적자가 36억인데 올해는 한 26억 전망되죠. 3분기까지 한 90억 적자였으니까는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분기에 한 20억 정도 적자가 나서 전망치 하에 했는데, 내년에는 실적이 687억으로서, 그렇죠? 뭐 이것이 전망치니까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진테크 계속으로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223억인데 올해 840억대. 내년에 1,300억, 실적 엄청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에 있을 때 유진테크를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 부분으로 좀 강조해 드리는 것이 이오테크닉스죠.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385억, 올해 880억대, 내년에 1,30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 실적이 상당히 크게, 보통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다 웬만한 종목도 다 좋아집니다. 근데 내년에 이런 상승 폭이, 상승률이 좀 작아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그렇죠? 어느 정도 상승,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승률이나 올해 대비 내년 상승률 전망치들이 비슷하거나 또 월등히 많은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실적은 아까 말했지만 3분기까지 다 지나고 4분기예요. 대부분. 그리고 또 지금은 12월 벌써 지금 초순 아닙니까? 아직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다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 올해 좋아진 것보다 내년에 더 좋아지는 회사가 당연히 주가가 더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그렇죠? 자, 코미코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올해 356억인데 작년에 356억인데 올해 561억 전망되고요. 내년에는 688억.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성장했던 것보다 내년 성장률이, 그렇죠? 그렇게 크지가 않다. 대부분 반도체 종목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FST도 오늘 뭐 9.7% 많이는 올랐지만은, 얘도 보면은 작년에 248억인데 올해 277억, 그리고 내년에 310억. 근데 왜 FS를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냐, 그렇죠? 이것은 EUV, 그러니까는 극자외선용 펠리클을, 그렇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후년 정도면은 상용화가 아마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술 개발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PSK 같은 경우도 오늘 7% 올랐지만은
작년에 316억에서 올해 900억대 됐는데 내년에 1000억밖에 안 봐요. 그죠? 올해는 성장이 무지 됐어. 그죠? 근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올해만큼이 아니다. 그죠? 자, 원익 IPS는요, 4분기 실적 부진하다라 했어요. 하지만은 작년에 1,400억대, 올해 1,900억대, 내년에 2,300억대. 이것도 조금은 떨어지지만 또 한 20% 이상, 그러니까 한 20, 30%대 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도 내년에 성장률이 뭐 한 20% 미만보다는, 그죠? 최소 20% 이상 되는 종목군들을 오히려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려서 이 반도체 유망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실적이 아까 만대로 상당히 내년에 좋아지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반도체 종목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반도체 종목을 보는 종목군들인데요.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이쪽 부분이 연기금이에요. 이제 요거 이제 기간, 개인, 외국인, 기간. 여기는 이제 기간 중에 이제 연기금인데, 자, 보면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과 못 올라간 종목 보면은, 그죠? 자, 테스도 오늘 연기금이 최근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8%, PSK도 최근에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근데 유진테크는 오늘 2.8% 상승률에 그쳤어요. 그죠? 오히려 연기금들이 2만 1000주, 어제도 4600주 매도. 그러니까 이 연기금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잘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코미코도 뭐 많지는 않지만 소폭이고, 자, 네페스 오늘 좀 강세 보였죠. 오늘 45,000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연기금들이 순매수를 했다. 자, 이오테크닉스, 그죠? 연기금이 좀 매도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가 주가가 올라갈 때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이 조금 빠질 때, 그죠? 그러한 부분에 매수. 그러니까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내가 좀 비싼 가격대에 사줘도 되고, 월덱스, 그죠? 자, 월덱스도 계속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금 대부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달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해서 당연히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자, 최근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틀 만에 다 회복하죠. 그리고 특히 이동평균선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역배열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자, 주가가 지난 9월달에서 10월달에 크게 하락했다 올라올 때 20일 이동평균선이 눌러줬죠. 조정받고 그리고 돌파하고 그걸 지지 삼아서 올라가죠. 자, 요번에 고점이 어디입니까? 그죠? 이 121선에 맞고 빠져서 언제 직근 가격도 120선, 요 가격대 뭐 한 76,000원 전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루 이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일단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좀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자,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도 최근에 연기금들이 매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죠. 그렇죠? 자, 이 삼성전자는 연기금들이 매수한 게 어제 60만 주, 오늘 15만 주. 그렇죠? 최근에 좀 매도 매수가 좀 반복되는 모습인데 하이닉스는 좀 먼저 연기금이 찾아서 주가 상승률이 더 높다죠.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드린 최근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 않는데 이 반도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마트폰 부품주도 지금 반도체 쪽이랑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는 최근에 그렇죠? 우리가 상당히 잘 맞힌 편이죠. 우리가 먼저 BH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월봉상으로 봐도 15,000원과 25,000원을 기준으로 그렇죠? 박스권 들고 2만원을 기준점을 둬서 움직였다. 근데 내년 실적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BH 자 우리가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리포트 2번 나오면서 주가가
한 레벨업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BH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종목군들 말씀드린 게 MC넥스인데, 자, MC넥스 오늘 10%나 넘게 큰 폭의 상승이죠. 이 자동차용 카메라 쪽이 그죠? 지금 매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죠. 그래서 MC넥스, 그러니까 최근에 스마트폰 쪽은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자, 스마트폰 내가 만약에 BH나 MC넥스 아니면 또 파인테크닉스 이러한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꺾이면 같이 꺾인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내 종목 스마트폰 부품주만 보지 마시고 반도체 종목과 연계하면서 봐달라. 그렇죠? 내 종목은 잘 안 꺾이는데 반도체라든지가 크게 꺾이면은 내 종목도 꺾이겠구나 하고 좀 이익을 실현하고, 근데 내 종목은 꺾이는데 반도체가 막 강세가 계속 이어져. 그러면 뭐 굳이 빠지는 데다가 팔 필요 없다. 왜? 같이 움직이니까 동조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폰 뭐 BH라든지 MC넥스, 파인테크닉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도체 종목과 연계해서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줄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라든지 이 K 콘텐츠 종목군들이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죠.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주가 좀 바뀌는 모습인데, 저는 이게 꺾였다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는 저는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크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기본 물량만 오르건 빠지건 크게 개의치 마시고, 내년에도 주가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서, 자, 오늘도 SKC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키움증권에서 나왔죠. 그렇죠? 실리콘 응급제 사업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내년에 뭐 내년이 아니죠. 향후에 한 1,500억 규모의 추가 매출이 나오고, 또 생산 능력도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7배 이상 키운다. 예전에 2차 전지들이 흐름이 좋을 때 이러한 생산 설비 증설이나 신사업 진출한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것은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조정,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거치면은 이 전기차 판매 비중, 우리가 침투율이라고 하죠. 침투율이 올해 뭐 글로벌 한 8%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15%에서 20% 될 때까지는 이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수양 증권 TV에서 강조해드리는 반도체, 2차 전지, K 콘텐츠, 스마트폰 부품주, 5G, 바이오,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테마 하나 포함시킨 게 원전 관련 종목죠. 이 종목군 중에서 한 4개에서 5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일부 비중을 줄여서 또 새로 출발하는 종목, 아니면 앞으로 출발할 종목의 좀 비중을 좀 높이고, 또 그 종목이 올라오면 좀 비중을 축소. 우리가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줄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단기에 많이 떴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 해서 간다면 오히려 RF, HRC로 가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요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하거나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보시면 돼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때, 자, 반도체 이틀 연속 강세를 보니까 이제 다 좋아 보입니다. 그때 사면은 아까 말했던 또 조정이 하루 이틀 나와요. 그러면 또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나 보다 하고 또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엇박자가 나다 보면은 손실이 금방 커지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을 받을 때, 한 2, 3일 받을 때 매수하는 습관.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어딘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지라든지 K 콘텐츠 저는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흐름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주도주가 조금 변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1차적으로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이쪽의 흐름이 중간중간에 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도 흐름은 나타날 수 있지 않아서, 여기 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종목 갖고 매매를 하는데 자꾸 엇박자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소장 증권TV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이러한 유료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 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